안녕하세요. 결혼에 관련된 큰 아픔을 겪어봤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은 자신의 인생을 평생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정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륜지 대사를 껌 종이 구기듯 아주 우습게 알던 인간이 제 주변에 하나 있었습니다. 치가 떨리게도 그건 바로 저와 결혼할 뻔했던 제 예비 남편이었죠. 저는 그놈으로 인해 아주 크나큰 상처를 받아야 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아주 그놈 보란 듯이 더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놈에게 통쾌한 복수도 한번 해줄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공유해 보려고 해요. 편의상 그놈을 이 사연에선 예비 남편으로 지칭할게요. 집에서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던 예비 남편은 절 정말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우린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 그때부터 예비 남편은 제가 좋다며 그렇게 절 따라다녔어요. 제 외모가 그렇게 특출난 건 아니었지만 리더십 있고 활발했던 제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여보야 좋아하는 삼겹살? 아니면 파스타? 삼겹살 콜. 근데 호준 씨는 왜 자꾸 날 여보라고 불러? 우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애칭이지, 애칭. 그리고 이렇게 여보, 여보하고 부르고 다녀야 세상 사람들이 여보를 덜 넘보지 않겠어? 다른 놈들이 절대 못 넘보게 내가 이렇게 도장 꾹 찍어 놓는 거야. 저보다 2살 많던 예비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절 항상 여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언젠간 자기 아내가 될 거 미리 좀 그렇게 도장 찍는 게 좋겠다면서요. 이렇게 절 좋아했던 예비 남편은 질투도 좀 심한 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자기 외 남잔 다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왜 남사친이라고 하죠? 그런 예비 남편의 질투 때문에 전 남자인 친구들과 아무리 친했어도 1대1로는 만나서 커피 한 잔도 안 했었어요. 제겐 원진이라는 어릴 적부터 절친했던 소꿉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 원진이와도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다 같이 볼 때가 아니면 가끔 연락만 주고받고 1대1론 안 만나곤 했었죠. 원진이 그런 저에게 은근히 서운해 했었어요. 야, 아무리 연애가 좋다지만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나랑 둘이서 밥도 함께 안 먹냐? 다 같이 만날 때 충분히 먹잖아. 미안해.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싫다는데 지킬 건 지켜야지. 억울하면 너도 연애해라. 내 남자친구가 워낙 남녀 사이인 친구가 없다 주의라서 그래. 원진이에게 미안했지만 만나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아무리 친구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예비 남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 저밖에 모르던 예비 남편에게 여자친구로서 항상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3년 뒤 어느 날 예비 남편은 드디어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 무엇보다 절 너무 좋아해줬던 예비 남편의 마음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 행복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 인사드리게 된 예비 시부모님도 예비 남편의 누나도 모두 절 크게 환영해줬죠. 저희 부모님과 2 오빠, 그리고 2 새언니 또한 진심으로 제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이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도 마치고 우리 몇 달 뒤로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그때 저흰 신혼집은 따로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방은 서울에 비하면 집값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기에 당시 전 집에서 독립해 25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들어가 산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집이 깨끗했답니다. 또한 가구와 가전 모두 대부분 새 거였기에 침대와 몇 가지 물건을 제외하면 크게 마련해야 할 혼수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우린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 웨딩 촬영이라는 거 엄청 힘들다. 그치, 호준 씨? 그러게. 근데 여보, 이제 우리 곧 부부인데 호준 씨가 뭐야?
여보도 얼른 나한테 여보라고 해 이제. 그놈의 여보라는 말 참 좋아한다. 알겠어 여보. 결혼 준비하는 시간은 대부분 행복했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라는 게 정신없고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혼자가 아닌 예비 남편과 함께하니 그것 또한 행복하더라고요. 또 우린 청첩장이 나온 뒤엔 주위의 청첩장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중엔 저와 제 예비 남편의 소개로 예비 남편의 친구와 연애 중이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커플에게 밥을 사던 날 예비 남편의 친구는 제 친구에게 장난스레 청혼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연애한 지 1년 넘었는데 슬슬 결혼해야지. 나도 나이가 37이고 자기도 35이니까 이른 나이는 아니잖아. 어머, 이 사람이 청을 이렇게 멋없게 해? 생각은 한번 해볼게.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며 자신들도 곧 갈비탕을 먹게 해주겠다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청첩장을 돌렸어요. 그때 친구들 중 유독 제 소꿉친구인 원진이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기에 저는 옆구리를 툭 치며 묻기도 했었죠. 야, 왜 그렇게 표정이 시큰둥해? 다른 애들은 다 나 축하해준다고 하는데 누나가 쏘는 고기 먹으면서 축하도 안 해주기냐? 당연히 축하하지. 그냥 하나둘 이렇게 시집 장가 가는데 난 언제쯤 장가 가나 싶어서 그런다. 그러고 보면 넌 왜 연애를 안 하니? 허우대 멀쩡하지, 착하지.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돼 있으시지. 심지어 너 약사잖아. 돈도 잘 벌면서 세상 이렇게 보는 눈이 없나? 전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 누구보다도 착하고 성실했던 원진이도 얼른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길 진심으로 바래줬습니다. 그렇게 이 지인, 저 친구 모두에게 밥이나 술을 사며 청첩장을 모두 돌린 뒤 드디어 제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결혼식 이틀 전날 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퇴근길에 예비 남편과 통화하며 수달 떨어댔죠. 외갓집 어른들 태우고 올 대절버스 업체에 예약 확인 전화도 다 했고 모든 만반의 준비는 다 끝났어. 아, 진짜 너무 떨린다. 내일 모레면 이제 호준 씨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먹고 자고 하겠지? 발리 신혼여행도 너무 기대된다. 그러게. 근데 소영아,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오늘 통화 좀 일찍 끊어도 될까? 그런데 그날 예비 남편의 말투가 뭔가 떨떠름하더군요. 기분도 안 좋아 보였고요. 매번 절 여보라고 부르던 사람이 절 이름으로 부르던 것부터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 왜?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신혼여행 때문에 미리 일을 좀 몰아서 많이 해서 피곤한 거야. 나 먼저 좀 잘게. 그러더니 예비 남편은 저녁 8시인데도 일찍 자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는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더 피곤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날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예비 남편은 제가 일하는 내내 문자 한 통이 없더라고요. 저도 신혼여행 때문에 긴 휴가를 쓰기 직전인 날이라 정신 없긴 했지만 아무래도 계속 예비 남편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퇴근하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던 예비 남편은 잠시 뒤 제게 아주 황당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미안한데 소영아, 우리 이 결혼 그만두자. 그동안 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 너랑 결혼할 자신이 없어. 결혼이라는 거에 구속받기 싫더라고. 파혼으로 인한 피해금은 내가 다 책임지고 배상할게. 미안해. 잘 지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세상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고작 구속받기 싫다는 이유로 결혼식 전날 파혼을 통보한답니까? 그것도 예의 없이 만나서도 전화로도 아닌 문자로요. 정말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한 아찔함과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남편은 정말로
결혼식과 결혼 준비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일일이 계산해 진짜 제 계좌로 돈까지 보냈어요. 그리고선 그 비용들에 반영한 내역들을 적어 문자로 또 보내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문자 보내면서 전화는 받지 않던 그놈에게 문자로 따져 물었죠. 지금 장난쳐? 아무리 장난이어도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이제 와서 파혼하자고? 그리고서 돈만 띡 보내놓으면 다야? 당장 전화 받아. 하지만 그놈은 답장조차 없이 완전히 잠적해버렸더군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곧장 집으로 간답니까? 전 우선 그놈이 살던 예비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집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그놈의 부모와 누나는 절 완전히 문전박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집에 호준 씨 없어요? 지금 그 사람 저한테 문자로 파혼 통보하고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집에 없어. 아, 우리도 모른다. 그리고 호준이가 너한테 파혼 통보했다는 말은 들었어. 너한테 미안하지만 어쩌겠니? 아, 걔가 결혼하기 싫다는데 싫다는 걸 억지로 결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이 상황이 다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저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체 진짜 이유가 뭐래요? 네? 호준 씨, 호준 씨 진짜 집에 없어? 있으면 얼른 좀 나와봐. 우선 얼굴 보고 무슨 변명이라도 더 해보라고. 아유, 옳게. 아니, 소영 씨,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냥 막상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애가 부담이 된 거지. 여기서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얼른 돌아가. 언젠 벌써부터 우리 세아가 옳게 그러더니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매몰찰 수 있답니까? 정 결국 예비 남편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울며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오빠들과 새언니들도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놈이 사람이냐? 어? 길 가다가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내가 진짜 작살을 내버릴 거야. 형, 그놈 보면 나도 불러. 나도 아주 그놈 가만 안 둘 테니까. 소영아, 울지 마. 그딴 쓰레기 같은 놈한텐 눈물 흘려줄 가치도 없어. 아유, 대체 이게 무슨 난리라니. 잠깐만. 여보세요? 언니. 미안해. 아까 보낸 문자대로 사정이 생겨서 우리 소영이 결혼식 못 올리게 됐어. 대절 버스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이별과 다르게 파혼이 더욱 서러웠던 건 일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 이 황당한 파혼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아무도 헛걸음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친척들도 제 회사 사람들과 친구들도 기가 막혀하기 마찬가지였죠. 다음날 당연히 결혼식은 취소됐고 여전히 그놈은 연락도 없이 잠적 상태였어요. 그놈 얼굴을 보고 어떻게든 따져 물어야겠다 싶어 다시 예비 시댁을 찾아갔었지만 또 문전박대 당했고 전 부모님의 집에 틀어박혀 울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절 걱정했던 부모님이 절 못 가게 붙잡으셨거든요. 당시 신혼여행 일정 때문에 회사에 길게 휴가를 낸 상태였던 게 다행이었어요. 그 상태로 출근했다간 일도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놈에게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 지 3일 뒤, 전 그놈의 친구와 사귀고 있었던 제 친구에게 다급한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소영아, 너 빨리 잠깐 나와봐. 왜? 그냥 전화로 말해. 나 힘이 없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내 남자친구가 그놈이 갑자기 파혼한 이유에 대해 다 말해주겠대. 내가 분명 내 남자친구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추궁했었거든? 나도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러다가 아까 내가 말 안 하면 헤어지겠다고까지 하니까 그제야 너한테 다 털어놓겠다더라고. 그러니까 너 얼른 나와봐.
그런 친구의 말에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쏜살같이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와 와 있다던 집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미처 몰랐었던 그놈에 대한 진실을 듣곤 경악하고 말았죠. 야, 양다리요? 2년씩이나요? 네,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해요, 소영 씨. 친구의 남자친구는 그놈이 저와 연애하던 도중 무려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털어놓더군요. 그 여자의 집은 저희 집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집이었고, 심지어 그 여잔 임신 4개월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청혼까지 했으면서도 그놈은 끝까지 그 여자와 절 재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한 걸 알고서도 계속 저와의 결혼을 진행하며 고민했었다네요. 아무래도 지수가 임신까지 했으니까 걔랑 결혼해야겠지? 걔 지금 난리 났어. 임신까지 한 자기 버리고 기어코 소영이랑 결혼할 거냐고. 아, 진짜 여자로서 더 매력 있는 건 소영인데 좀 더 고분고분하고 조금이나마 집안이 나은 지수고 대체 누굴 골라야 돼? 결혼식 날은 다가오는데 진짜 환장하겠다. 아무리 지수가 내일 가졌다고 해도 난 솔직히 애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진 않거든. 저딴 말을 하며 자기 친구들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다녔다는데 아주 어이가 없더군요. 전 그럴 거면 애초에 저한테 왜 청혼한 거래요? 하고 물었는데 친구의 남자친구의 대답은 더욱 황당하더라고요. 그땐 둘 중에 소영 씨가 더 좋다는 확신이 들어서 청혼했었대요. 근데 막상 또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도 아까운 것 같아서 계속 고민했대요. 어차피 그 여잔 처음부터 호준이 걔가 자길 바람 상대로 만난 거 알고 있었으니까 소영 씨만 잘 속여가면서요. 이게 뭐 인터넷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놈은 절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놓고서도 계속 사람을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건만 정말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저와 함께 분노해준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에게도 마구 화를 냈죠. 그걸 안 말리고 가만히 있었어? 오빠도 똑같은 인간이야. 아니야, 난 계속 말렸어. 네 친구 일이잖아. 나 말고 다른 애들도 뜯어 말렸었는데 답이 없더라니까. 그래도 끝까지 결혼 취소 안 하는 걸 보고 소영 씨랑 의리 지키기로 했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무래도 자기 임신한 그 여자를 포기 못 하겠다면서 결혼식 못 하겠다고 연락 왔을 때 우리도 다 황당했다고. 우리도 걔한테 엄청 실망해서 이젠 다 걔 안 보고 살겠다고 말 나오는 중이야. 아주 대단한 실망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소영이한텐 한마디 말도 안 해주려고 했잖아. 그건 이제 와서 말해주기가 나도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미안해요, 소영 씨. 자기 여동생 일이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끝까지 입 다물고 계셨겠어요? 이렇게 이제라도 말해준 건 고맙지만 원망스럽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끝까지 입을 다물려 했다는 사실에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라도 말을 해줬으니 그 이상 화를 내진 않았죠. 친구는 괜히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친구의 남자친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허탈하고 기가 막힌 와중에 전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예비 남편의 바람녀에 대한 정보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리곤 친구 남자친구에게 알아낸 그 여자의 옷가게를 즉시 찾아갔어요. 그 여자 낯짝이라도 직접 보고 싶어서요. 다행히 아직 가게가 열려 있었기에 전 그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안에 있던 손님들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사장이 누굽니까? 오지수라는 사람 여기 있죠? 제가 사장인데요. 누구세요? 그러자 당황한 표정의 한 여자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임신 4개월이라더니 좀 펑퍼짐한 옷을 입어서 그런가 별로 티는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을 통해 이미 제 사진을 많이 봤던 건지 절 알아본 듯한 그 여자의 표정은 티나게 굳었습니다. 전 그런 그 여자에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 당신이야? 표정 굳는 거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아나 보네.
누구세요? 전 당신 같은 사람 몰라요. 왜 몰라? 당신 뱃속에 들어있는 그의 아빠가 원래 나랑 결혼하기로 했던 그놈이잖아. 안호준. 결혼식 고작 하루 전날에 자기 애밴 너랑 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던 나 차버린 그 버러지. 너 그놈이 나랑 뻔히 연애 중인 거 알고서도 그놈이랑 바람 피웠다며? 그것도 내가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2년 동안. 게다가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해? 야, 같은 여자로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성 쓰레기가 무슨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임신까지 해? 제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악을 쓰자 옷가게 한 손님들은 모두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옷가게 문이 열려 있었기에 지나가던 행인들과 다른 가게 상인들까지 슬쩍 가게 앞으로 와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망신을 당하게 되자 그 여잔 이판사판이다 싶었나 봅니다. 그 여잔 표정을 사납게 바꾸더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그쪽한테 안호준 그 남자 뺏었어요. 그게 뭐요? 결혼식 코앞까지 갔었다고 한들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한 건 나예요. 이제 그 남자 내 거라고요. 내가 유부남을 꼬셨어요? 뭘 했어요? 차였으면 끝인 거지.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해요? 당장 나가요. 추하게 여기서 난리치지 말고. 뭐? 추해? 야, 유부남 문턱까지 갔었던 인간을 꼬여낸 게 유부남 꼬신 거나 마찬가지지. 뭘 잘했다고 턱을 치켜들어? 야, 네가 그 뱃속에 애만 안 들어있었어도 너 지금 저기 저 구석탱이까지 날아갔어. 알아? 네 부모님은 너 같은 거 낳고도 미역국 드셨다니? 뭐라고요? 지금 내 부모님 들먹였어요? 왜? 부모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 근데 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그럼 그딴 식으로 살면서 무슨 좋은 소리 듣길 기대했니? 야, 자기 애까지 뵌 널 끝까지 바로 선택 안 하고 저울질했던 인간을 뭘 믿고 살려고 하니? 그딴 인간하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웃을 날이 많을지 울 날이 많을지는 안 봐도 뻔하니까. 사람들은 수군대지 전 악에 받쳐서 계속 고함치지. 그 여잔 점점 위축되며 절 노려만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타이밍도 좋지. 제 예비 남편이었던 놈이 옷가게에 등장하지 않겠어요?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있어? 지수야, 여보, 어? 소영아, 네가 어떻게 여길... 여보? 야, 넌 참 여보도 많다, 노준. 며칠 전까진 나한테 그렇게 여보 여보 거리더니 그렇게 나 피해서 도망 다니더니 아주 잘 걸렸다. 어리둥절하며 사람들 틈을 헤치고 가게로 들어왔던 그놈은 절 보자마자 목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전 이놈 아주 잘 걸렸다 싶어 그놈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갔어요. 그리곤 냅다 그놈의 따귀를 세차게 내려쳐버렸죠. 그 뒤론 쉬지 않고 곧장 다른 손으로 그놈 머리통을 다시 가격했어요. 아! 아! 아파? 아프냐?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야, 이 망할 자식아. 내가 너 좋다고 쫓아다녔냐? 내가 너 좋다고 결혼하자고 했어? 이 책임감 없는 자식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사람 꼬셔서 연애나 하지 말든가. 아니면 청혼이나 하지 말던가. 어떻게 사람을 이따위로 가지고 놀아? 너, 네 가족도 저 여자 존재 다 알고 있었지? 어? 그래서 너 만나겠다고 찾아간 날 그렇게 날 문전박대했던 거지? 그게 당연히 내 핏줄이 생겼으니까 가족들한테 말했지. 그리고 나도 소영이 네가 좋았으니까 청혼까지 한 거야. 근데 꼭 사람을 한 명만 사랑하게 되라는 법은 없잖아. 나도 괴로웠다고. 아, 괴로우셨어요? 확 입을 대반으로 푹푹 꿰매버릴까 보다. 그 입 안 다물어? 야, 다른 사람 인생에 이따위로 스크래치 내고 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니? 딱 너 같은 인성 더러운 여자 선택한 걸 보니까 앞날이 시궁창 같을 건 안 봐도 뻔하지.
너도 네 가족들도 아주 평생 내가 저주하면서 살 거야. 다들 천벌이나 밥 먹듯이 받고 살라고 내가 아예 밤마다 물 떠놓고 기도할 거라고. 어디 두고 봐. 저는 뚫린 입이라고 거지 같은 말을 짓거리는 그놈에게 다시 한번 손을 확 들쳐올리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던 그 두 연놈을 놔두곤 그 가게를 나와버렸죠. 너무 분하긴 했지만 제가 그들에게 그 이상 손찌검이라도 한다고 한들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괜히 지저분하게 경찰서까지 오가며 제 스트레스만 더 돋을 뿐이었을 거예요. 대신 전 그날 이후 그놈과 그 여자에게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들에게 더욱 보복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소영아, 나 결국 그 인간이랑 헤어졌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걸 끝까지 숨기려고 한 인간이 멀쩡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까 싶더라고. 그 인간 잘못했다고 나한테 싹싹 빌기도 하고 내 앞에서 안호준 그놈한테 전화해서 쌍욕도 막 퍼붓더라. 너 때문에 나 여자친구한테 차이게 생겼다고. 만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이야. 그럼 내가 뭐 봐주기라도 할 줄 알았나 보지? 어림도 없는 소리. 제 전 예비 남편의 일로 크게 실망한 제 친구는 결국 그놈의 친구를 뻥 차버렸습니다. 그 일로 그놈의 친구는 그놈에게 원한을 갖게 됐다네요. 다른 것보다 전 그렇게까지 절 생각해 주던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 아주 비싼 밥을 두 번이나 샀었죠. 한편 바람리의 옷가게에 있던 상권엔 그 여자에 대한 지저분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보는 눈이 정말 많았으니까요. 창피했던 건지 그 여자의 옷가게는 제가 위자료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아냈을 때쯤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이후 그 여잔 제 예비 남편이었던 놈과 결혼해 애 낳고 잘 살고 있을 거란 생각에 부하가 치밀었지만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끼리 잘 만나서 내 인생을 구제해줬구나 하고 애써 생각하며 참았어요. 그리고 그들 보란 듯이 제 인생을 더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솔직히 그 큰일을 겪고 어떻게 바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 결혼이 파토난 이후 어쩔 수 없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도 다녔었고요. 가족들에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이기 싫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집도 자주 가지 않았었죠. 그때 많이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제 소꿉친구 원진이었어요. 야, 소영아, 밖에 볕이 너무 좋다.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싫어.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안 나오면 내가 너희 집까지 쳐들어간다. 더 귀찮게 굴기 전에 얼른 나와. 내가 사줄게. 커피 마시고 기분 전환할 겸 드라이브도 가자. 너 계속 그렇게 집에만 있다간 우울증 안 나. 소영아, 이 오라버니가 오늘 놀이동산이 너무 가고 싶거든? 특별히 네 표값도 내가 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우리 롤러코스터 타면서 스트레스 쫙 날려버리고 오자. 아니야,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집에 무슨 꿀단지라도 숨겨놨냐? 에이, 그러지 말고 나와. 너 그놈 보라는 듯이 더 잘 살고 싶다며. 이게 잘 사는 거야? 나와서 나랑 놀이동산 갔다가 근사한 데서 저녁도 먹자. 전에 제게 서운해할 땐 언제고 원진인 제 기운을 되찾아주기 위해 정말 많이 다가와 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런 의욕이 없었는데요. 원진이가 하도 귀찮게 하길래 전 하는 수 없이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술도 먹었어요. 영화도 봤고요. 그렇게 바람도 쐬고 하하호호 웃기도 하다 보니 어느새 상처가 많이 아물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전 파혼으로 인한 아픔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전 원진이에게 정말 많이 고마웠어요. 원진아, 넌 약사라 그런가? 사람 치유해주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고마워. 이래서 소꿉친구가 좋다고 하나 봐. 야, 소영아, 넌 내가 소꿉친구라서 이렇게 널 챙기는 것 같아? 어? 그럼 아니야? 아니야. 사실 나 아주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뭐?
그런데 파혼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원진이가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원진이의 말엔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너 좋아했다고. 친구였던 네가 언젠가부턴 여자로 보이더라. 근데 내가 고백하면 더 이상 친구도 못하게 될까 봐 계속 네 주위를 맴돌기만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네가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결혼까지 한다고 하더라. 그땐 나 정말 많이 후회했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고백이라도 해볼 걸 하고 말이야. 그놈이 너한테 큰 상처를 줬을 땐 혼자서 두 주먹을 얼마나 불끈 쥐었는지 몰라. 소영아, 난 그런 나쁜 놈이랑은 달라. 누구보다 날 오래 지켜봐온 네가 잘 알잖아. 난 절대 널 상처 주지 않을 거고 평생 네 편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원진아, 미안해.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오래전부터 절 짝사랑해 왔다는 그 말이 너무 놀랍고 낯설더군요. 처음엔 전 몇 번이나 그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좋은 애인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친구였던 애를 어떻게 갑자기 남자로 볼 수 있답니까? 그런데도 항상 변함없이 가슴 절절한 진심을 보여주는 원진이의 마음에 저도 결국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전 조심스레 새 출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우린 제 결혼식이 틀어진 지 4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소영이 오랜만이구나. 어쩜 이렇게 어릴 때 그대로 예쁘게 컸니? 전에 네가 겪었다던 일은 들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다 아팠어. 내가 우리 양반이랑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원진이랑 원진이 동생만은 바르게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 원진이한테도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마렴. 솔직히 제가 한번 파혼한 일로 원진이, 그러니까 제 남편의 가족이 절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절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은 절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환영해줬죠. 마찬가지로 제 남편을 알고 있던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은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했고요. 또 제 결혼식에 대한 트라우마를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3달 전에 미리 신혼집에 입주해 함께 살자고 말해줬습니다. 물론 날 믿겠지만 먼저 같이 살게 되면 네가 덜 불안해할 거잖아. 하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우린 제 집을 뺀 돈과 서로 모은 돈을 합쳐 꽤 신축이었던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긴 서울보다 집값이 싸서 대출을 좀 끼니 그런 좋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전 친구들과 친척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부터 지금의 행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 동안 제 옆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남편에게 그저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한 지 3달쯤 됐던 어느 날, 전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은 약국을 여느라 출근했었거든요. 저는 혼자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던 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웬 신혼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가 제 반대편에서 상가를 향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캡모자를 써서 잘 보이지 않던 남자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 그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는 동안 그 남녀는 점점 제게 가까워졌어요. 여보, 난 결혼하면 이렇게 주말에 같이 장 보고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는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해보고 싶었어. 그랬어? 근데 아직 결혼한 지 3주밖에 안 돼서 그런지 여보란 말이 되게 어색하다. 사실 나도 아직 어색하긴 한데 더 많이 불러서 빨리 익숙해지면 되지. 우린 이제 부부니까. 나 너무 행복해, 여보. 난 평생의 꿈이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였거든. 비록 그 꿈을 마흔이 넘은 나이에 좀 늦게 이루긴 했지만 그게 어디야. 다 당신처럼 좋은 여자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오래 혼자였었나 봐.
깨소금 쏟아지던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두 사람은 결혼한 지 3주 정도 된 신혼 부부인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워지며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된 전 그 남자의 정체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보란 말이 어색하다던 그 남잔 바로 4년 전 결혼식 하루 전날 절 배신했었던 전 예비 남편이었더라고요. 그 우연만 해도 황당한데 더 대박이었던 건 옆에 있던 그 여잔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전 건너 건너 들어 그놈과 그 여자가 결국 헤어졌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한심하게도 자기 애까지 낳은 그 여자를 두고 또 바람을 피워서 결국 위자료까지 토해내며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애는 그 여자가 혼자 키우게 됐고요. 바퀴벌레들끼리 서로 방생하지 말고 꼭 붙어 살지 왜 이혼했나 싶었지만 참 쓰레기들다운 한심한 결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내 그 얘기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놈이 그 짧은 새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걸 보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심지어 대충 대화를 들어 유추해보니 그놈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쭈? 저놈 봐라. 날 보고 숨네. 제가 그놈을 알아본 순간 그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놈은 한눈에 절 알아보곤 흠칫하더니 자기 아내 뒤로 슬쩍 숨더라고요. 자기도 뭔가 찔렸던 거죠. 저는 그놈 옆에 그 여자가 과거의 저처럼 그놈으로 인한 피해자인 것 같아 일부러 크게 그놈을 불렀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나 기억하지? 최소영.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예전 그놈이 절 그렇게 불러댔던 대로 여보 하고 그놈을 부른 거예요. 캥기는 게 많았던 그놈은 처음엔 절 모른 척 하더군요. 전 실소를 흘리며 말을 이었죠. 에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올해로 41살 된 안호준, 너 맞잖아. 5월 17일이 생일인 프리랜서 개발자 안호준. 너 결혼했니? 여기 살아? 아, 진짜 우리가 서로 알아봐서 뭐 좋은 사이라고 꼬박꼬박 아는 척이야? 아, 그래, 여기 산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어? 진짜 재수탱이 없게. 여보, 누군데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뭐? 재수탱이? 야, 너 딱 봐도 지금 캥기는 게 많아 보이는데 나한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 지금 입에 지퍼 열렸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냐면요. 알았어, 알았어. 야, 조용히 해. 아, 여보, 저 사람 아무도 아니야. 그냥 가자. 그놈은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제게 험악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아내에게 정체를 들킬 것 같자 다시 아무 말이나 둘러대며 자리를 뜨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놈을 그냥 보내줬겠습니까? 저는 큰 소리로 그놈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가긴 어딜 가? 저기요, 제 말은 듣고 가세요. 제가 누구냐면요. 4년 전에 결혼식 딱 하루 앞두고 저놈한테 파혼 통보 당했던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전부터 저놈이 얼마나 저한테 여보 여보 거리던지. 그래서 제가 여보라고 지금 부른 거고요. 그때 저놈이 다른 여자랑 무려 2년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놈이 그 여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요. 기가 막히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저 인간 그 여자랑 결혼했다가 바람 펴서 이혼당했대요. 아주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 저놈 각온 다 알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야, 안호준, 너 결혼했었었어? 그리고 애가 있었어? 뭐야, 너도 네 부모도? 너 그런 얘기 없었잖아. 아니, 그게 여본 초혼이니까 내가 재혼에 애까지 있다고 하면 싫어할까 봐. 되도 않은 변명하는 건 변하지도 않았네. 저기요, 저놈 질투 되게 많지 않아요?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땐 절 너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지가 바람 피고 다녔으니까 남들도 다 똑같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놈의 여보 여보. 야,
넌 세상에 여보가 몇이니?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단이 여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보라는 그 숭고하고 소중한 말 좀 그만 더럽혀 이 쓰레기야. 저는 그 와중에도 추접하게 그 여자에게 변명하려고 드는 그놈에게 비난을 실컷 퍼부었습니다. 잠시절 노려보려 했던 그놈은 이내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야 했어요. 그놈과 결혼했었던 그 여자가 보통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으! 야, 감히 나한테 사기 결혼을 시켰어? 그렇게 내가 좋다 좋다 결혼해달라 징징대서 결혼해줬더니 이게 사람을 물러봐? 너 당장 이리 안 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으!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다야? 오늘 아예 너 죽고 나 죽자 이 해충 같은 놈아. 그 여잔 냅다 그놈의 머리통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로 후려쳐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게 당했을 때도 그렇고 주인 잘못 만나 고생만 하는 그놈 머리통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여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장바구니를 그놈을 향해 휘둘렀어요. 기겁한 그놈은 그 여자를 피해 마구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야, 너 잡히면 진짜 작살날 줄 알아? 그 여잔 그놈을 잡기 위해 신고 있던 슬리퍼까지 내던지더군요. 운동을 했던 사람인지 투포안처럼 날아간 슬리퍼는 그놈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습니다. 아악하며 뒤통수를 부여잡고서도 그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정말 배꼽을 잡았죠. 그렇게 사라진 그들을 뒤로하고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낮의 일을 말해주니 남편도 참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세상 참 좁다. 어떻게 딱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당신이랑 마주쳤대? 내 눈에도 제발 한 번만 띄었으면 좋겠다. 내가 벌금이고 뭐고 달려가서 딱 10대만 박살을 내버리게. 그러지 마. 아휴, 이미 그보다 더 한심할 수도 없게 살고 있던데 뭘. 아무튼 그 여자가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렇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던 전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제게 전화를 건 건 그놈이었죠. 아마 바뀐 전화번호였나 본데 그놈은 다짜고짜 제게 마구 화를 냈습니다. 야, 넌 진짜 나랑 무슨 악연이길래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냐? 나 너 때문에 집사람 집에서 쫓겨났어. 알아? 그 집 처가에서 해준 집이었단 말이야. 지금 처가 식구들도 다 사기 결혼이라면서 난리라고.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사기 결혼도 맞고 잘못한 건 넌데 내가 뭘 책임져? 너 앙심 품고 내 과거 일부러 다 폭로한 거잖아. 네가 내 소식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네 소식 다 들었어. 너 결혼했다며? 그것도 네 소꿉친구랑. 야, 사실 너도 나랑 만날 때부터 그놈이랑 무슨 감정이 있었으니까 결혼까지 한 거 아니냐고. 그럼 너도 마음으론 바람 피웠다는 건데 왜 내 인생만 못 망쳐서 안달이야? 진짜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누가 바람을 피워? 그래, 내가 너한테 딱 하나는 고맙다. 너 같은 버러지가 알아서 걸러진 덕분에 내가 내 옆에 있던 원석을 알아보게 됐거든. 그게 바로 내 남편이라고. 야, 넌 여자 인생을 2번이나 망쳐놨으면 그냥 평생 혼자 어디 처박혀서 살던가 했어야지. 양심도 없게 또 결혼을 했냐? 그것도 자식 존재까지 숨기고? 에라이 재활용도 안 될 놈아.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알았어? 전 엄한 곳에 화풀이하던 그놈에게 지지 않고 맞받아 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땐 제 남편도 제 옆에 있었거든요. 남편은 두 눈을 희번득이더니 제게서 휴대폰을 가져가 그놈을 무서운 목소리로 혼쭐 내주더군요. 여보세요? 내가 누구냐고? 소영이 남편이다 이 쓰레기야. 야, 네 인생 네가 엉망으로 살아놓고 감히 누가 아내한테 이딴 전화질이야? 너 안 그래도 내가 계속 벼르고 있었거든? 또 한 번 더 내 아내한테 전화 걸거나 찾아오기만 해봐. 난 내 아내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야.
그때 너 무조건 내 손에 황천길로 갈 줄 알아. 으름장인지 진심인진 어디 해보면 알 거야. 알았어? 그런 남편의 말이 무서웠는지 그놈은 이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전 얼른 그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 뒤 그놈에겐 당연히 다시 연락이 걸려오지 않았고 그 여자도 아파트 단지에서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전 퇴근길에 우연히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됐어요. 그 여자도 퇴근 중인 것 같았는데 제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저 그때 그분 맞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여잔 어색하게 인사한 제게 대뜸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2달 전 절 만난 후 그 여잔 그놈에 대한 뒷조사를 해서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됐다고 해요. 다행히 그땐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었기에 그 여잔 자기 명의 그 집에서 그놈을 당장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기 결혼이라며 그놈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도 걸어놓은 상태라고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아, 네. 이게 다 그때 소영 씨를 만난 덕분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그 여잔 주위를 두리번대더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아파트 상가 건물의 한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잠시 뒤 그곳에서 한 봉지 수북하게 빵을 사가지고 나와 제게 건넸죠. 또 그 여잔 빵과 함께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네줬어요. 명함을 보니 그 여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혹시 제 분야로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면 한 번쯤 연락 주세요. 그때도 신세 갖고 싶네요. 저 그놈이랑 살던 이 집 꼴도 보기 싫어서 조만간 전세 주고 이사 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치는 일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겠지 싶네요. 부디 전의 상처는 다 잊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그럴게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명함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여잔 그렇게 멋진 미소를 띠고 먼저 사라졌습니다. 저런 멋있는 사람이 어쩌다 그런 놈에게 꼬였었나 싶더라고요. 정말 여자 꼬시는 능력 하나는 타고났던 놈이었죠. 지금은 그날로부터 또 몇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 여잔 정말 이사를 간 건지 더는 아파트 단지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여자를 또 볼 일은 아마 없지 싶네요. 명함을 받긴 받았지만 언젠가 제가 그 여자를 도와준 일로 생색내며 무료로 도움을 받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저 과거의 저처럼 그 여자 또한 그놈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부디 잘 이겨내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여전히 더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뱃속엔 간절히 바라고 바랐던 아이가 자라고 있죠. 얼마 전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도 정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되는 이 벅찬 기쁨을 느끼기까지 겪은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 벅찬 새 인생을 선물해준 남편에게 전 앞으로도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전 예비 남편 같은 쓰레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죠. 사람은 때론 내 잘못도 아닌데 자연재해 같은 크나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불행이 타인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그 분한과 억울함은 말도 못하겠죠. 과거의 저처럼 말이죠. 하지만 살다 보니 불행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간다면 그 불행만큼이나 큰 행복도 분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크나큰 아픔을 준 인간은 언젠간 인과응보를 받을 테니 너무 원한에도 사로잡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전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언젠간 다 잘 될 거라는 힘과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많은 분께 긍정적인 힘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다가선 요즘
마지막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